안녕하세요, 수라입니다. 신라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 신라호텔 8선 가는 날이고요, 8선 25번째 리뷰입니다. 매년 10월 달쯤에서 11월 초 그때까지 하는 게 있어요. 이제 기간 한정 코스인데 제가 매년 이거를 놓쳤습니다. 제가 처음 8선 그 해 맞이했던 이 10월 한정은 너 한 명이니까 이건 2명 이상 먹어야지, 안돼. 그래서 퇴짜가 맞았고요. 두 번째는 제가 건강검진 하느라고 시기를 놓쳤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안 놓치겠다, 그런 생각에. 그래서 오늘 먹을 거는 제가 한 2년 동안 놓쳐왔던 그 코스, 그 한정 코스를 먹겠습니다. 이름하여 상해 대갑 해연이라는 코스입니다. 제가 저녁에 왔기 때문에 저녁 코스 먹을 예정이에요. 뭐 일부러 저녁을 고른 건 아닌데 그 신라호텔이 이제 식구들 위주로 많이 오다 보니까 점심에 좀 많이 시끄러운 편입니다. 일부러 조금 사람이 덜 있을 법한 저녁으로 왔고요. 저녁이다 보니까 그 코스의 구성은 훨씬 더 좋습니다. 2년 동안 묵혀왔던 저의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8가지가 나오는 디너 코스를 먹을 예정이고요. 이 디너 코스에는 그 추가 요금 내고 먹는 거는 없고요. 대신 그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 대게의 선택이 있습니다. 상하이 크랩 찜이 있고요. 그리고 그거 아니면은 부용 상하이 크랩 볶음인가? 그렇게 있어요. 둘 중에 하나인데, 뭐 저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좀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는 아무래도 상하이 찜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야 이제 대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, 크랩 볶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먹기 편해서 그거를 원래 좀 선호하는 편인데, 그래도 뭐 그건 나중에 내년에 그렇게 먹기로 하고요. 올해는 상하이 찜으로 먹을 예정입니다. 다른 구성도 좋아요. 뭐 갈비찜도 나오고, 뭐 공심채 볶음도 나오고,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식사는 이제 상하이 볶음밥으로 나오더라고요. 상하이 볶음밥이 어떤 볶음밥인지 모르겠지만 기대 잔뜩 하고, 디저트 역시 기대가 되는 편입니다. 8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1년 10월의 마지막 날, 8선 테이블에 핀 꽃입니다. 디너 타임에 오면 런치 타임보다 좀 더 중후한 테이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계절 전체입니다. 트러플이 들어간 전복을 먼저 먹고 채 썬 땅콩 호박, 오징어를 먹은 후에 마지막에 해파리 냉채를 먹으라고 하네요. 전복부터 먹습니다. 상태가 아주 좋아 보이는 전복이네요. 쫄깃하고요. 트러플의 향이 풍겨오면서 고급스러운 맛을 전달합니다. 오징어와 땅콩 호박입니다. 채 썬 땅콩 호박이 식감은 호박이지만 모양은 거의 소면에 가까운 형태로 나왔습니다. 아주 잘 썰어 주셨네요. 오징어는 베트남산 오징어를 사용했고요. 홍국살이라는 붉은 쌀을 이용해서 빨간 색감을 넣은 오징어입니다. 색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매운 느낌이 있고요. 맵지는 않았어요. 땅콩 호박채와 함께 가을다운 식감을 잘 전달하고 있네요. 맛있습니다. 행운의 네이크로버 아래엔 해파리 냉채가 있습니다. 계절 전체에서 음식 간이 가장 강해서 그런지 마지막에 먹으라고 하시네요. 마늘맛과 함께 부드럽게 조리된 해파리 냉채고요. 한국식 해파리입니다. 두 번째 요리, 게알 금사 스프입니다. 온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주셨고요. 쉽게 말해서 게알이 들어간 싹스핀 스프라고 보시면 돼요. 맛을 위해 홍식초도 약간 뿌려줬습니다. 게알이 들어가서인지 스프색이 기존에 먹던 싹스핀 스프색보다 조금 더 진합니다. 중간중간 주황빛이 나는 게 게알인 것 같고요. 싹스핀은 지느러미 끝부분을 잘라 넣으신 것 같고요. 싹스핀과 함께 숙주가 들어있습니다. 숙주와 함께 먹으니 식감도 더 아삭하게 잘 느낄 수 있고요. 스프 속에 있는 게알 덕분에 게 특유의 맛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어서 오묘하고 좋더라고요. 맛있습니다. 스프로 나온 형태라 싹스핀이 이전에 먹었던 코스 요리 속 싹스핀만큼의 양은 아니었지만 황색 스프 속에서 투명 실처럼 퍼져있는 싹스핀, 과연 금사라고 표현할 만하네요. 게의 특성상 비린내가 날까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진 않더라고요. 게알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맛은 좋았는데 게알의 양은 조금 아쉬웠습니다.
저한테는 팍팍 넣어주셔도 돼요. 싹싹 비워줬습니다. 이 요리는 아낄 게 없거든요. 마늘 향의 공심채 볶음입니다. 공심채 좋아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공심채 요리는 양이 많아서 걱정했거든요. 그릇에 담긴 양을 보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. 마늘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좋았고요.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드럽게 데쳐서 나온 공심채입니다. 먹기 참 좋았고 아삭한 식감과 매운맛으로 깔끔히 마무리해 줄 수 있어요. 공심채는 길게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아서 짧게 소개하고요. 아주 부드럽게 잘 먹었던 코스 식사에 한 템포 쉬어가는 느낌의 휴식 같은 요리였습니다. 홍소 해삼 관자입니다. 홍소 소스, 굴 소스에 해삼과 관자, 청경채를 볶아 만든 요리입니다. 관자 슬라이스가 두세 장 들어있고요. 아주 실한 해삼이 들어있습니다. 해삼 정말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. 소스와 함께 너무 잘 어울려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. 호텔 중식당 다니면서 이래저래 해삼 요리 많이 먹어봤는데요. 오늘만큼 해삼과 소스와의 조화가 잘 맞고 부드럽게 넘어간 적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. 드디어 저도 해삼 맛을 좀 알아가는 건가요? 맛있었던 건 해삼뿐만 아니라 관자도 마찬가지였는데요. 관자도 적당히 쫄깃한 게 해삼과 너무 잘 맞았습니다. 전체적인 소스 맛도 아주 잘 어울렸고요. 계속 먹으면서 감탄했습니다. 청경채까지 올려 먹으면 청경채에서 아삭, 관자에서 쫄깃, 해삼에서 부드러운 홍소스와 함께 잘 느낄 수 있습니다. 다 먹고 나서 그릇 최대한 비워줬습니다. 메인 요리인 부용 상하이 크랩 볶음입니다. 원래는 영상에 상하이 게를 담고 싶어서 상하이 크랩찜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크랩 볶음도 게 모양으로 나온다고 해서 좀 더 먹기 편한 크랩 볶음으로 주문했습니다. 이렇게 나오는 거였네요. 2019년, 2020년을 놓치고 드디어 먹어봅니다. 깨끗하게 씻겨진 상하이 게딱지가 인상적이네요. 안에는 게알, 게살을 볶아서 계란 흰자와 잘 담아낸 볶음이 청경채와 함께 있습니다. 크랩 볶음을 살짝 긁어주면 계란 흰자가 나오고 이게 담백함을 더한다고 합니다. 잘 처리된 게살과 게알이 확실히 게 맛을 잘 전달해 주고요. 계란 흰자가 부드럽게 맛을 잡아줍니다. 맛있어요. 팔선답게 맛은 고급지고요. 처음 먹어보는 거지만 고기가 끄덕여집니다. 상하이 게 요리는 처음 먹어보는 거지만 뭔가 압축되고 정제된 맛이 느껴지더라고요. 식감으로 치면 게알 맛이 잘 느껴지는 부드러운 죽을 먹는 느낌입니다. 맛있었어요. 속도 편안했고요. 다만 양이 좀 적어서 아쉬웠습니다. 호텔 중식당에서 음식량은 따질만한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제가 좀 오랫동안 기다려와서 그런지 뭔가 좀 더 뭐랄까 좀 기대감에 대한 그런 보상이 좀 더 받고 싶었다고 할까요? 오랫동안 못 먹은 한은 풀었다는 것에 의의를 가졌고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게껍질이라도 기념으로 가져올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던 식사였습니다. 메인 게 요리를 먹고 나서 생강차를 주시더라고요. 저는 다른 분 거를 잘못 전달해서 온 거 아닌가 싶었는데 찬 기운을 갖고 있는 게를 먹었기 때문에 게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공된다고 합니다. 생강차 따뜻하니 좋더라고요. 게 요리와 함께 제공되는 페어링차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. 식사에 대한 진심이 잘 전달되었던 생강차였습니다. 코스의 마지막 요리 어양 소스 지존 갈비입니다. 고기는 한 점, 두 점 나오고요. 갈비 밑에 양파가 숨어 있습니다.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그런지 몰랐는데 저는 이 고기 위에 있는 이 동그란 것도 고기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하나 둘 셋 고기 3점 좋아 했는데 이 동그란 건 버섯인 것 같습니다. 고기 주셔도 되는데. 어양 소스로 조리된 지존 갈비입니다. 팔선 단품 요리 중에 지존 한우 갈비찜이라고 있어요. 지존갈비는 그게 제일 맛있고요. 그거보다는 고기와 찜의 정도가 약하긴 하지만 어양 소스로 잘 만들어진 갈비입니다. 버섯과 양파를 같이 올려 먹으면 더 맛있고요. 부드럽게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갈비 요리입니다. 상하이 게 요리 디너 코스의 마지막을 지존갈비로 화려하게 마무리했습니다. 식사로 나오는 상하이식 볶음밥과 바지락탕입니다. 식사는 일반적으로 코스 요리에서 선택 가능한 메뉴들이 있지만 게 요리 코스로 나오는 전용 식사를 놓칠 수 없죠. 게와 새우 등의 해산물, 숙주, 후춧가루 등을 넣어 볶아 만든 식사입니다. 맨 위에는 날치알이 올라가고요. 바지락탕은 평소 볶음밥 나올 때 내주시는 국물 그릇보다 조금 더 큰 거에 담아주셨네요. 게살이 중간중간 들어가고요. 숙주의 아삭함이 잘 전달되는 잘 만든 볶음밥입니다.
밥 잘 볶아져서 먹기 좋았고요. 같이 들어간 후춧가루가 끝맛을 매콤하면서 깔끔하게 잘 잡아주더라고요. 개인적으로는 바지락탕이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습니다. 평소 마시던 닭육수 기반의 국물을 사용하면서 염도를 최대한 낮추신 것 같아서 먹기 너무 좋더라고요. 상하이 볶음밥은 처음 접해보는 거라서 잘 모르겠지만 볶음밥 자체로는 좋았습니다. 괜찮아요. 국물 이렇게 많이 마셔본 적 처음이네요. 코스의 마지막 디저트입니다. 홍두사 시미로입니다. 팥죽에 파피오카 펄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건 말라이까오라고 알려주셨는데요. 연유와 흑설탕을 넣어 스펀지같이 만든 카스테라라고 하는데 말레이시아 쪽에서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. 위에 올라간 손톱같이 생긴 건 꿀에 절인 대추라고 합니다. 포크로 찍어봤는데 굉장히 가볍고 푹신푹신하더라고요. 밑으로 세게 찍지 않으면 떨어집니다. 들고 찍고 있다가 한번 떨어뜨렸어요. 많이 달지 않아서 좋고요. 보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고 입안에서 잘 퍼져나갑니다. 맛있어요. 제 기억으로는 이전 코스 요리에서 한번 먹어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거 정말 맛있어요. 선을 넘지 않는 팥죽의 달달함에 시나몬이 들어가는지 입안을 확 당겨주는 것도 있고요. 먹기 부드러워서 아주 좋습니다. 재밌게 본 영화도 1탄만한 2탄이 없는 것처럼 음식도 처음 먹었던 맛있는 음식을 다시 먹게 되면 처음에 그 맛보다는 덜 맛있게 느껴지는데 이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팔선 디저트 단품 메뉴에 시미로 메뉴가 의외로 많거든요. 이거 좀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? 이거 다른 분들도 좀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염원하던 상하이 게 코스 디너 코스로 맛있게 잘 먹고 왔고요.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인지 실망까지는 아니었지만 주인공인 상하이 게 요리가 코스 요리에서 제일 맛있게 먹지 못했던 것은 맛있긴 했지만 좀 아쉬웠습니다. 그래도 오랜 수건이었던 한을 풀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요. 제 채널을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께 드디어 이 코스를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갑니다. 제가 최근에 스케줄이 많이 바뀌어서 주말에만 시간적 여유가 생겼는데 연말이 돼서 그런지 현재 2021년 주말은 예약이 풀로 꽉 찼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. 11월 달은 우선 대기 명단에 올리긴 했는데 어찌 될지는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. 12월은 아예 리뷰를 못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. 최대한 빨리 팔선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잘 먹고 갑니다. 감사합니다. 수라였습니다.